그리고 이제 행정법의 법원 관련해서 이게 예제 또 있죠. 대표 16년도에 나왔다. 첫 번째,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다른 법원, 이 법원이 뭐죠 여러분? 법원 재판 기준들, 그죠? 다른 법원과의 관계에서 보충적 역할에 그치지 않으며 헌법적 효력을 갖기도 한다. 그렇겠지? 뭐가 있지? 비례 원칙, 평등 원칙, 그런 것들 헌법에 규정이 있죠. 비례 원칙, 평등 원칙, 과잉 금지 원칙, 평등 원칙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행정법의 일반 원칙도 헌법적 효력을 갖기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선례 구속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유사 사건에서 상급심의 판결은 하급심을 구속한다. 여러분 영미법계는 뭐다? 영미법계는 이거는 불문법계야, 그죠? 불문법계죠. 그래서 선례 구속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돼요. 판례가 거기는 법이야. 판례법 국가, 판례법, 그죠? 그래서 유사 사건, 이건 동일한 사건이 아니죠. 해당 사건이 아니잖아, 그죠? 유사, 동종 사건에서 상급심 판결은 하급심을 구속하는 거죠. 선례 구속의 원칙. 다른 사건도 구속을 해요. 판례가 법이기 때문에 알아두시고. 근데 우리나라는 선례 구속의 원칙을 부정해요. 우리는 대륙법계야, 대륙법계. 우리 성문법 국가죠. 얘네들은 불문법 국가고, 우리는 성문법 국가예요. 법에 다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게 판례의 법원성을 부정하죠. 판례는 이거는 불문법이잖아. 성문법이 있으면 성법이 적용돼야지, 불문법이 적용 안 되지, 그죠? 그거 다 아셨죠? 여기서 판례 법원성 부정한다는 거 우리나라예요. 판례 법원성 부정한다는 거는 여기서 이 판례는 무슨 판례를 얘기한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 법원성은 부정한다는 거죠. 재판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우리 뒤에 또 나온다. 유사 사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 비례 원칙은 침해 행정인가 급부 행정인가를 가리지 아니하고 행정의 전 영역에 적용된다. 그치? 예, 비례 원칙은요 다 적용이 돼요. 침입적 행정 작용할 때 뿐만 아니라 급부 행정 할 때도 다 비례 원칙이 적용된다. 그런 거 급부 행정에서는 과잉 급부 금지 원칙 그런 게 너무 많이 줘도 안 되죠, 그죠? 그리고 너무 조금 줘도 안 되지, 그죠? 그러네 그 과소, 과잉 그게 다 뭐다? 비례 원칙이야, 비례 원칙. 알고 가시고요. 행정의 전 영역이 적용되고 이익 형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익 형량, 고인가 사익. 그리고 두 번째, 신뢰보호 원칙이 나오죠.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행정적인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행정조직상의 권한분장에 의해서 결정된다. 아니지? 그러면 이게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는 어떻게 판단한다? 실질에 의해서 판단해. 실질에 의해서. 그래서 이게 전적으로가 아니죠. 전적으로 행정조직상의 권한분장에 의한 게 아니라, 그죠? 여기에 구애받지 않고 뭐를 본다? 구체적인 경위들을 본다는 거죠. 당의 언동을 하게 된 경위 같은 걸 본다는 거죠. 국민의 신뢰 가능성, 요거 실질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게 우리 판례고요. 자, 보조공무원의 공적 견해 표명에 이거에 해당한다는 거죠. 현행조치.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재량준칙 나온다. 자기구속.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서 되풀이 시행돼서 행정 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서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이게 완벽한 문장이지, 그죠? 우리 관행이 성립한 재량준칙. 그럼 뭐를 갖는다? 간접적,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거죠. 간접적, 대외적 구속력. 대외적 구속력.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간접적인 거죠. 간접적. 관행을 매개로 해서 구속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여기 평등 원칙. 일반직 직원의 정년이에요, 여러분. 정년을 58세로 규정하면서 전화교환 직렬 직원만은 정년을 53세로 두었다. 그래서 5년간의 정년 차등을 둔 것은 이게 합리성이 없는 차별로서 평등 원칙이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래서 여기 전화교환 직렬 이게 너무 힘들잖아. 너무 힘들다. 이게 특히 이게 오래 할 수가 없어. 53세 넘으면 이거 힘들다. 힘든 직업이다. 그죠? 그래서 이게 정년 차등을 둔 거 요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다라고 봤어요. 대부분 여러분 이게 정년 나오면은 합헌인 게 많아요. 평등 원칙이 위반되지 않는 합헌인 게 많기 때문에 찍어도 합헌으로 찍자. 우리 아셨죠? 이상한 거 찍지 말고 아셨죠? 합리적인 이유 있는 차별. 평등 원칙이 반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또 이것도 부당결부 나와요. 부당결부. 여러분 여기에 그 2010년도에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륜 자동차인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였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륜 자동차 보면은 그래서 400cc, 250cc 이렇게 타는 거 생각하면 돼. 그냥 이렇게 나왔어. 근데 몇 cc라고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고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400cc, 250cc 생각하시면 되세요.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였음을 이유로 이륜 자동차 이외에 다른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제1종 대형을 취소했다. 그럼 이거는
부당결부에 반해요? 반하지 않아요? 반하지. 그러면 이거는 실적 관련성이 없는 면허잖아. 지금 뭐를 음주운전했지? 400cc, 250cc 이거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한 거야. 그러면은 요거와 관련된 면허는 뭐죠? 이종 소형. 그러니까 소형 면허만 취소해야 되죠. 요거는 요거로 갔다가 저거 몰 수 없어. 대형 면허로 이거 못 물죠. 그러니까 요거까지 취소하면은 안 되지. 관련성이 없잖아. 관련성이 없는 것까지 불이익 조치를 취하면 안 되죠? 그거다. 이종 소형만 취소하는 거예요. 일종 대형 보통은 취소하면 안 된다. 항상 음주운전한 차를 가운데 두고 다른 면허로 이걸 운전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일종 대형 보통으로 저거 운전 못하니까 이거 취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요거 또 두 가지 요거 헷갈리실까봐 또 이제 비교를 해놨어요. 트레일러 음주운전.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면허 특대보였다. 일종 특대보. 그러면 트레일러 음주운전하면은 어떤 거 취소하고 어떤 거 취소 안 한다? 일종 특수. 그죠? 일종 특수. 일종 특수만 취소하고 일종 대형 보통은 취소하면 안 되죠. 일종 대형 보통으로 이거 몰 수 없잖아. 트레일러는 특수로 몰 수가 있는 거야. 특수로. 그리고 250, 400cc 오토바이는 이종 소형으로 이제 몰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또 사건이 요게 또 있어요. 12인승. 12인승 승합차 음주운전. 여기서 또 특대보가 있었다. 특대보. 그죠? 네, 특수 대형 면허. 요거는 잘 보시면은 특수 면허로 이거 몰 수 있을까? 못 몰아. 그죠? 이종 보통 면허가 포함됐기 때문에 10인승까지 몰 수 있어요. 그래서 일종 특수로 이걸 몰 수 없기 때문에 취소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일종 대형하고 보통은 몰 수가 있지. 그래서 그거를 취소하는 거죠. 일종 대형 보통만 취소한다. 이거로 저거 몰 수 있으니까. 일종 대형 버스 몰 수 있잖아. 버스. 그리고 보통 이것도 당연히 15인승 가능한 15인승이야. 다 취소하고 일종 특수 요거로는 이거 취소할 수가 없죠. 요거는 10인승 이종 보통이 포함되어 있죠. 이종 보통. 그렇죠? 혹시나 해서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게 그 뭔가 이게 다 특대보 막 이렇게 있어. 그죠? 특대보 막 특대보 이렇게 막 헷갈릴까 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여기에서 어디 갔니? 최신 판례가 하나 있어요. 최신 판례 125cc 오토바이 2018년 판례 오토바이 음주운전. 이 사람은 지금 특대보를 갖고 있어. 특대보. 항상 특대보. 일종 특대보 특수 대형 보통 면허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요거 125cc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했는데 요 면허를 갖다 어떤 면허를 취소할까? 그러면 음주운전한 차를 가운데 두고서 이거를 몰 수 있는지 보는 거죠. 일종 특수로 이거 몰 수 있어 없어? 있지. 왜? 어떤 면허든 뭐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는 다 포함돼 있어. 이거 원동기거든. 원동기. 125cc까지는 원동기로 몰 수가 있어. 원동기 장치 면허. 그죠? 원동기 장치 그 자전거 면허. 그거로 이거 125cc 몰 수 있기 때문에 다 포함돼 있잖아. 그래서 이 어떤 면허든 다 원동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로 이거 몰 수 있죠? 그렇죠? 그럼 대형으로 이거 스쿠터 125cc 몰다가 이게 다 취소. 적법하다. 왜? 음주운전이니까. 음주운전 되게 싫어하죠? 음주운전 알아두시죠. 네, 됐다. 최신 판례 2018년 판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효원칙, 신의칙 나오죠. 신의칙 내용 중에 여러분 이게 실효원칙이 있죠. 하나는 이제 사정변경의 원칙, 그리고 두 번째 권리남용 금지 원칙, 그 다음에 실효원칙 이렇게 있다. 실효원칙은 시인의 성실 원칙에서 파생된 원칙으로서 공법관계 가운데 권력관계뿐만 아니라 관리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함은 배제할 수 없다. 함을 배제하면 안 되겠지. 실효 원칙. 이것도 이게 여러분 실효 원칙이 신의칙상 원칙인데 이게 신뢰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요. 신뢰 보호의 원칙.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 앞으로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제 정당한 신뢰를 갖게 됐어. 상대방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권리를 행사해. 그럼 어떻게 한다? 안 된다는 거지. 실효된다. 그 권리는 실효된다. 이게 실효 원칙이죠. 정당한 신뢰를 갖게 되면은 그 신뢰를 보호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효 원칙은 신의칙하고 신뢰 보호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신뢰 보호, 신의칙 말고도. 그쵸, 이런 게 있다. 그다음 이제 1번. 1번. 이상하네.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조금 느려졌어요? 빨리 하면 된다. 1번. 법원을 그러니까 재판 근거죠. 여러분 이 재판 기준. 법의 인식 근거로 보면 헌법은 행정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말도 안 된다. 헌법 행정법도 헌법을 위반하면 안 되지. 그쵸? 그러니까 안 돼. 당연히 재판 기준 되죠. 2번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그렇겠지? 이거 왜 법률 대의명령이잖아. 그죠? 법률 대의명령. 나중에 국회 사후 승인을 얻으면 법률과 동일한 효력. 그죠? 만약에 얻지 못해. 그러면 그때부터 효력이 없죠. 당연히 행정법의 재판 기준이 된다는 재판 기준. 그랬죠? 해놨네. 그 다음에 3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은 행정법의 법원이 아니다. 이지 법규 명령이죠. 법원이다. 성문법원이 성문법원. 여러분 이게서 자꾸 이게 법원이라 그러지. 법원은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법규를 얘기하는 거. 법규. 재판 기준은요 헌법법률 명령 조례 규칙 법규를 얘기해요. 법규. 행정규칙은 포함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렇죠? 우린 협의설이야. 협의설. 아셨죠? 여기서 법원이라는 것은 재판 기준, 이 재판 기준이라는 것은 법규를 얘기해요. 법규. 이거 당연히 헌법법률 명령 조례 규칙 다 되는 거죠. 중선의 규칙 요거 여러분 행정규칙이 아니에요. 법규 명령이다. 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대법원 규칙, 헌재 규칙, 국회 규칙도 이거 헌법에 규정이 돼 있고 그리고 여기 감사원 규칙 요것도 여러분 이게 행정규칙이 아니라 법규 명령이야. 아셨죠? 감사원 규칙 왜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위헌법의 형식은 요거는 예시다 이렇게 보고 있어. 그래서 감사원법에 감사원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도 이거는 뭐다? 법규 명령이라는 거예요. 법규 명령. 그러니까 법에 규정돼 있어도 법규 명령이야. 헌법에 규정돼 있어도 법규 명령인 거 아시죠? 알아두시고 일단 4번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감사원 규칙 여러분 여기서 교행이 났잖아. 2016년 교행 여기서 서울을 그치 막 이렇게 나오죠. 그럴수록 감사원 규칙은 헌법의 근거가 없으므로 법규 명령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규 명령이 인정됩니다. 이게 위헌법의 형식은 예시다. 그리고 5번, 5번 지방자치 행정의 중요한 법원 재판 기준으로 조례와 규칙이 있으나 교육 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다. 규칙에는 교육 규칙도 다 포함하는 거죠. 포함하고 그래서 학생 인권 조례고 교육이잖아. 교육조례 교육 규칙 다 포함하는 거죠. 행정법의 법원이 되는 거죠. 재판 기준 그렇죠. 헌법법률 명령 조례 규칙 그죠. 다 법원이다. 됐고 그 다음에 7번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쵸? 이게 헌법 조문 그대로다. 헌법 조문 국내법이라고 그러죠. 국내법. 조약,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 그리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이런 거는 뭐다?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이 국내법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법률일 수도 있고 명령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 동의를 얻으면은 이거는 법률, 동의를 얻지 않으면은 이거 명령.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그렇지? 됐다 이렇게. 명령일 수도 있어. 됐고 그 다음에 8번 남북 합의서. 남북 사이 화해와 물가침 및 교육 협력에 관한 남북 합의서는 국가 간의 조약이에요? 조약이 아니야? 아니지? 조약이 아니다. 국가 간의 조약이 아니다. 그래서 국내 법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죠. 조약에 해당하면은 여러분 그거는 구속력이 있어요. 구속력이 있다. 근데 이거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다. 신사협정, 성명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한민족. 이래서 남북 합의서 한민족. 국가가 아니다. 언젠 국가로 보고 언젠 국가로 안 보고 그래요. 진짜 그런 게 있어. 조약이 아니에요.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9번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국내의 법률 또는 명령과 충돌을 한다. 뭐가? 이 조약이나 국제법규가. 근데 이 조약이나 국제법규가 아까 법률 또는 명령의 효력을 가질 수 있다 그랬죠. 국내 법과 같은 법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국내에 기존에 있었던 다른 법률, 명령하고 충돌하면은 뭐 어떤 원칙이 적용된다? 신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이게 적용되는 거지. 아셨죠? 이 둘 중에 뭐가 먼저 적용된다? 이게 먼저 적용돼.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먼저 적용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법규, 같은 법 안에서는 이제 신법 우선 우위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알아두시고 되고 10번 요게 이제 우리 판례죠. 요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을 사용해서 식재료를 만드는 자에게 이제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우수농산물 그죠? 식재료 지원 요거 조례 요게 이게 1994 같죠? WTO 협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한 바가 있을까 없을까? 있다. 이게 좀 특이한 거예요. 사실 이게 거의 추상적 구명 통지잖아. 조례가 이게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거죠. 조례는 국회 동의를 얻으면은 조례를 왜래요?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얻으면은 이제 법률.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명령과 동일한 효력이 있죠.
그러니까 조례보다는 뭐다? 상위법이지. 그러니까 이게 조례는 조약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위반했다라고 봤다. 이제 여기 협정, 가트 협정의 내국민 대우 원칙 위반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전라북도 이외 순수 우리 농산물 자금 지원 조례, 요거는 가트 WTO 협정상 내국민 대우 원칙에 위반된다라는 거죠. 상위법을 위반했다. 그러니까 요 내국민 대우 원칙이라는 게 왜 너네 나라 것만, 너네 나라 물건만 그렇게 우대를 해주냐, 물건을 사는 사람들한테, 그죠? 그거는 뭐다? 조약에 위반된다는 거. 그게 조약에 위반된다. 차별을 하지 말라고 돼 있거든. 차별하지 말라. 그래서 이 조례는 법률 우위 원칙에 반하니까 뭐다? 무효라는 거지. 무효. 이해가 가시죠? 하자가 있다. 그러면 이게 취소 사유다 이러면 안 돼? 무효다. 다 아시니까. 다음 11번. 요거는 여러분 올해 변시에도 나왔어요. 조약과 관련해서 사인은 반덤핑 부가 처분이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직접 국내 법원에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리를 제기할 수 있어. 없지? 이러면 이게 회원국 정부 이게 안 나와도 맞춰야 돼. 아셨죠? 네. 이 사인이 포인트. 사인이. 아까 조례랑 좀 다르지. 조례는 아까 추상적 규모 통제로 들어간 거고 지금 이거 구체적 규모 통제로 들어갔다. 안 된다. 그렇지? 지금 여기 처분 다투잖아. 처분이 여기 위반돼도 막 이렇게 안 돼. 예, 국내 법원에 이렇게 다툴 수가 없어요. 아셨죠? 알아두시고요. 소를 제기할 수가 없다. 사인이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알아두시고 사인에게는 조약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죠? WTO 분쟁 해결 기구에서 이 조약을 다퉈야 된다는 거죠.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12번 행정법의 불문법원으로는 민중적 관습법, 행정선례법, 조리 등이 있다. 이런 게 있겠지. 그죠? 관습법 이것도 관습법이잖아. 그죠? 조리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13번 관습법. 관습법이란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게 이른 것이다. 그죠? 이게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요. 그럼 관습법으로 되기 위해서는 관습법의 성립 요건 이게 관행 플러스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된다. 두 가지 요건. 그죠? 관행, 객관적 요건 그리고 법적 확신, 주관적 요건 두 가지가 다 있어야지만 뭐가 된다? 관습법으로 성립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법적 확신설이 우리 통설 판례. 국가 승인은 필요가 없다. 국가 승인설도 있긴 해요. 근데 국가 승인은 필요 없다고 본다. 두 가지 요건이다. 두 가지 요건이 가져주세요. 그 다음에 14번, 15번. 여기서도 이제 법적 근거를 묻고 있어요. 그럼 저희가 관습법 하고 있어요. 관습법. 14번. 네, 행정절차법 제4조 2항에서는 행정선례법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요게 요거. 요게 행정절차법 4조에 의하면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 법적 확신이지. 관행 플러스 법적 확신. 그렇죠? 그러면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재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해서 불리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게 우리 행정선례법의 실정 법적 근거죠. 그리고 또 이게 신뢰보호 원칙의 실적 법적 근거이기도 해요. 기억나시지? 그러면 힘드세요? 이게 아직 많이 남았어. 네, 그 좀 더 해야 돼. 큰일 났네. 16번. 국세기본법은 조세행정에서 행정선례법의 존재를 인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렇죠? 18조 3항에 이렇게 규정이 있다. 똑같아요. 똑같은 규정이다. 17번. 판례는 비과세 관행. 요거는 좀 잘 보셨나요? 비과세 관행을 일종의 행정선례법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인정한다 하셨죠? 비과세 관행 이게 당연히 인정하고 묵시적 관행 다 인정해요. 객관적 요건으로 비과세 상태의 장기간 계속 우리 뒤에 나와요. 그리고 주관적 요건으로 이제 과세할 수 있음에도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이건 묵시적 의사표시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뒤에 또 나와. 뒤에 보여줄까? 이거 짠 여기 나와. 여기 있지? 여기 짠. 두 가지 이게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18번 보시면은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객관적 요건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않은 객관적 사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관적 요건으로 이제 19번에 과세관청 스스로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는 명시묵시적으로 표시돼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두 가지가 요건이고요. 요게 요 사안이에요. 20번. 사실관계. 그래서 보세 운송 면허세 부과 근거이던 지방세법 시행령이 73년 10월 1일에 제정이 돼서 이제 77년 9월 21일에 폐지될 때까지 4년 동안 그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 부과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과세관청의 수출 확대라는 공익성 필요해서 한 건도 이를 부과한 일이 없다.
그렇죠? 그러면 납세자는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로서 비과세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게 돼. 요 판례예요. 요 판례.